지금 이 시각에도 광화문 특검 사무실 12층에서는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3분에 조사를 시작하여 11시 59분에 오전 조사를 마쳤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후 1시부터 조사를 재개하였고 방금 전인 오후 2시 39분에 조사를 잠시 중단하고 30분간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후 오후 3시 10분경에 다시 조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스스로 준비해온 점심 도시락을 먹었고 우선은 저녁 식사도 준비해왔다는 게 특검의 설명인데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헌정사상 초유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선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국민을 향해 꺼낸 첫마디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외신들도 이 발언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윤 전 대통령의 돌연, 졸속 권력 장악 시도를 언급하면서 이런 행동이 부인에 대한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조사실로 향하며 김건희 씨가 남긴 한마디, 자꾸만 곱씹게 되는 건 왜일까요? 네, 대한민국 현대사의 또 하나의 남을 장면이 아닐까 싶은 그런 장면이 오늘 오전에 펼쳐졌습니다. 이건 네 분께 먼저 다 여쭤보고 싶은데 짧게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 오늘 오전에 김건희 씨의 소환 장면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보셨는지 또는 어떤 게 좀 기억에 남으십니까? 예, 김건희로 시작된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로 마무리되는 짧은 3년이었는데 드디어 지난 3년에 대한민국의 후퇴를 정죄받는 김건희 여사가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제대로 된 소환 조사 그리고 정말 국민의 한 명으로서의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오늘의 의미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정말 분노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제대로 된 처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전직이지만 영부인이 저렇게 공개 소환돼서 수사를 받고 있고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저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씁쓸합니다. 16가지 플러스 알파의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어떻게 본다면 특검 수사에서 그리고 특검 수사를 취재하는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왔는데요.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과 해명을 통해서 진실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성시윤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길지 않은 장면이었지만 좀 기시감이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2021년 12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본인의 학력, 경력 위조건이 혐의가 좀 짙어지자 대국민 간담회 여론 기자회견을 했었죠. 그때 비슷한 표정과 말투로 뭔가 저런 측은지심을 유발하기 위한 저런 행동들, 비슷한 행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수많은 국민들이 속았었죠. 하지만 저는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2021년에 그 이후에 드러난 녹취록에서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뻔뻔하고 평소의 말투와 다른 말투를 그때 보였는지를 국민들이 다 봤기 때문에 오늘의 모습을 보고 두 번은 속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민영 의원님.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비록 김건희 여사가 지금은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지만 과거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의 배우자였지 않습니까? 그저 송구스럽게 생각할 뿐입니다. 예, 그럼 좀 자세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피의자로서 포토라인에 서는 최초의 전직 대통령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포토라인 발언에도 관심이 쏠렸는데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말을 해서 이게 뒷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예, 명확하게 준비된 발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적 술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의적인 뜻이 있죠. 뭐 표현적으로는 매우 겸손한 표현으로 일반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질 수도 있긴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면에는 저같이 아무런 공적인 책임도 없는 사람이 국정에 감히 개입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설사 개입을 했다라 하더라도 제가 처벌받을 수 있는 당위성이 없다는 것을 반어법으로 얘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부의제로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혐의를 부인할 것이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의 그런 암시를 하고 있는 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그 현장에서의 극우 지지자들에게
나름의 어필을 하는 또 여론전의 일부의 그런 수사가 아닌가 싶어서 사실 우리가 많은 김건희 여사의 그런 정황들과 노출에 나오긴 했는데요. 내가 정권을 잡으면 그리고 마포대교에서 지시하는 그런 모습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오늘의 또 다시 한 번의 반전의 모습을 보이지만 더 이상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력 끼쳐 죄송하다. 심력 끼쳐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다면 아무래도 심력 끼쳐 죄송하다 그 얘기에 어떤 방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걸 봤을 때 특검도 16가지 플러스 알파의 어떤 혐의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하진 않았을 것 아니냐. 이런 쪽에 어떤 본인의 어떤 뭐랄까요 어떤 설명과 해명이 좀 묻어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이제 특검 조사를 받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특검 조사와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 더 낮은 자세로 하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 발언이 있고 나서 기자들 질문이 더 있긴 있었습니다. 계속 따라가서 질문을 했는데요. 다른 질문에는 다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는데 아무런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성시윤 의원님, 다른 질문에는 다 답변을 안 했는데 사실 이 질문에 모두 답변을 했어야 하는 게 김건희 씨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뭐 수사 받으러 들어가서는 저는 관련된 질문을 받겠죠. 거기서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사실 김건희 씨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절의 혐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의혹, 그거는 그 이전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시절에 뭔가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닌 시기,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의 부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부인 일대의 혐의도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봤던 질문들처럼 공천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저 이전 의혹, 수많은 의혹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말하는 것은 저는 왜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왜 이렇게 호들갑들을 떠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저런 질문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들어가서는 지금 특검에 들어가서는 아마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답변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저는 저 혐의를 벗어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인영 위원님, 다른 질문에는 말을 아꼈어요? 통상적으로 저에게 피의자들이 검찰이나 출석을 할 때 정해진 말 외에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 법적으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저기서 길게 해봤자 앞으로 장기간 있을 수사에도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긴 한데요. 저도 김건희 여사가 수사 들어가는 과정에서 했는 말에 대해서는 판단은 국민께서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호칭이 김건희 여사였지만 지금 호칭은 피의자로 불린다고 들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그렇게 들었는데 그 호칭이 바뀐 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지금 자성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검이 오후에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하고 있다라고 김건희 씨의 그 진술 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을 하고 있다. 버티기에 들어간 남편 윤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출석도 지각은 했지만 아무튼 했고요. 그리고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전략적으로 좀 협조를 하는 모양새라고 봐야 될까요? 김건희 여사가 조사를 받는 게 있어 사실상 처음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을 때는 무혐의가 된 거고요. 그렇다면 특검에서 처음 수사를 받는 입장이라면 지금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특검 조사를 통해서 알려진 바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이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는 게 그리고 모든 것들에 있어서 진실을 알고 있는 거는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16가지 혐의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내 입장은 이렇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야만 본인이 이 혐의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라고 하더라도 이 특검 수사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선에서 분명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당초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소환을 통보한 시각은 오전 10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상황 지켜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10시 11분에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11분 지각을 하게 된 건데 이게 물론 사전에 특검과 조율이 됐다면 조금 문제는 달라지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공식적인 확인은 없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왜 지각을 했을까요? 이것도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잖아요. 국민과의 약속이고 언론과의 약속이죠. 예. 10시에 소환 조사라고 하면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오전부터 진치고 기다리면서 김건희 여사가 포토라인을 쓰는지 아니면 어떤 말을 할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면서 라이브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에 대해서 처음 소환 조사를 받는 데 있어서의 본인의 태도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시간에 맞춰서 나오지는 못할 망정, 그것도 뭐 비가 오고 여러 가지 뭐 교통체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전에 내란 특검에 소환 조사 받을 때 9시에는 못 나온다. 10시로 맞춰라. 그리고서는 9시에 나온다고 했을 때도 20분 정도 늦을 수 있다. 그러면서 예. 1분 지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방식으로의 검찰과의 나름의 기싸움, 그리고 특검에서의 조사받는 거에 대해서 나는 밀리지 않겠다. 이런 방식으로의 하나의 태도를 나타내는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더 분노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히려 성실하게 시간에 맞춰서 오히려 조금 일찍 나왔다면 국민들이 조금은 바라보는 시각이 모르겠습니다. 좀 달라졌을 수도 있을까 싶은데 아무튼 오늘 11분을 지각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오늘 조사는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11분에 도착해서요. 티타임 없이 바로 10분여 뒤에 오전 10시 23분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는 게 특검의 설명입니다. 김윤영 의원님, 김건희 씨 측이 뭐 건강상의 이유 등을 이유로 오후 6시까지만 조사를 받고 싶다라는 취지로 예전에 입장을 전달했었는데 그게 지켜질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길게 이어질까요? 수사는 저는 계속 특검은 그런 걸 고려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물론 김건희 여사 변호인 측에서는 저런 주장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혐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나누어서 조사를 받아야만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적 관심이라든지 언론의 관심이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더 많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흔히 말해서 국민적 법 정서와 네. 실제로 피의자가 누릴 수 있는 방어적 권리에는 어찌 보면 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상황이 어찌 보면 김건희 여사는 본인의 법적 방어 논리를 누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의 법적 권리를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적 법 정서에 맞춰서 행동하는 게 좀 더 국민들의 분노를 조금 더 잠재울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후 6시에 조사가 종료가 된다면 저희가 이가역 라이브 이 방송 중에도 조사 종료 소식을 속보로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은 오후 6시에 종료가 될 것인지에 대한 특별한 설명은 특검 측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 2층 내부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오전에 이곳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승강기를 통해서 12층 조사실로 올라갔고요. 지금 이 시각까지 조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공간도 평소에는 취재진의 접근이 제한되고 촬영도 전혀 할 수 없는데 오늘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김건희 특검 측에서 출석하는 모습 그리고 건물 내부에서 승강기까지 이동하는 모습을 모두 촬영을 허가해서 저희가 지금 이 시각까지도 라이브로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 측이 직접 저녁 도시락을 준비했다라는 것도 특검이 설명을 했는데 뭐 의사 출신이기도 하시니까요. 건강상의 이유 때문일까요? 글쎄요, 그것도 참 특이한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는 보통은 피의자 조사 받으면 특검에 이렇게 조사 받으면서 시켜주는 그런 식단들을 예. 그대로 제공받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 짜장면이나 아니면 설렁탕이든 아니면 도시락이든 이런 것들을 제공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리고 그게 기사화되기도 하죠. 예, 그렇죠. 어떤 메뉴를 어떻게 먹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받기도 하는데 특별히 본인의 그런 식단을 준비해 왔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건강상의 이유로 소화 장애나 아니면 뭐 체중 감소나 아니면 우울증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식단에 대해서만 뭔가 먹을 수 있는 예. 뭐 예를 들어서 소화가 잘 되는 죽이라든지 아니면 부드러운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체중에 있어서의 도움이 되는 그런 건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왔다는 것은 오늘의 특검을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라는 거기 때문에 예. 상당히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의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정황에 대해서는 시나리오를 가지고서는 예. 준비를 탄탄하게 해온 거 아닌가라는 또 하나의 그런 단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저녁 도시락을 준비했다는 특검의 설명이기 때문에 저녁까지 조사가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시윤 의원님, 예. 그러면 일단 오늘 몇 시에 끝나건
오늘 이후에 조사가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 어떻게 점쳐 보십니까? 일단 오늘 다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추가 조사는 뭐 100%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냥 다만 이제 오늘 조사에 특검이 집중하고 있는 거는 아마 16개 혐의 중에 일단은 5개에 집중하겠다고 했고 5개에 대한 혐의를 다 조사를 완료하는 걸 목표로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오늘 조사에서의 특검의 목표는 저는 구속영장의 요건을 갖추는 것, 구속영장의 요인을 뭔가 끌어내는 것, 그 답변을 끌어내는 것에 저는 집중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이후에 저는 그 2차 소환 조사가 있기 전에 아마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이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지금 그 관련된 피의자, 혐의자들의 진술과 김건희 씨의 진술의 다른 점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거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김건희 씨가 이것 봐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증거인멸을 여전히 시도하고 있다. 지금 사실 조사를 받기 전부터 증거인멸 시도는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도 지금 해외로 가 있는 상황이고 삼부토건의 실제 실세인 이기훈 부회장도 지금 잠적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처럼 특검은 아마도 오늘 조사에서는 전 저녁 도시락을 갖고 온 것도 예. 아마도 나는 이렇게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 저녁 조사까지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왜 나를 구속하려고 하느냐라는 논리를 갖추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최대한 구속을 안 당하려고 하고 있고 특검은 최대한 빠르게 구속을 해서 증거인멸 시도를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아마 지금 오늘 첫날 조사에서 두 양측의 그런 것이 좀 팽팽하게 기싸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양측의 팽팽한 기싸움이 지금 조사실에서도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특검이 과연 어떤 의혹부터 김건희 씨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을 것인가? 아마 오늘 오전쯤에는 먼저 한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부터 수사할 것이다라는 게 많은 언론의 관측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본인들이 조사를 잘 해왔고 예.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여러 가지 증거나 아니면 제3의 어떤 진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림은 다 그려봤는데 네. 결정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어떤 진술이 필요하다. 마지막 활용 점점을 찍을 수 있는 것부터 그리고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것부터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때 그 검찰도 사실상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했는데 불구하고 가름말을 타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는 조사를 했는데 무혐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검에서 재수사를 했는데 최근에 나온 게 김건희 여사가 미래에셋 증권사의 어떤 직원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가운데 한 수백 개의 음성 파일이 녹취가 확보가 됐습니다. 예. 압수수색을 통해서 거기에 보면 이제까지 주가 조작이 김건희 여사의 어떤 계좌가 이용됐는데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의 계좌, 본인의 계좌가 동원되는지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그 녹취 내용을 보면 그 직원과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계좌가 뭔가 이용했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담긴 정황이 포착이 됐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특검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예. 저는 다만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 때 어떤 검찰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 때 검찰도 그렇고 당연히 주가 조작과 관련된 그 증권사의 직원과의 어떤 전화 통화가 있다면 그 통화에 대한 어떤 기록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조사의 기본 중에 기본일 텐데 뒤늦게 이렇게 재수사를 통해서 알려지게 돼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검찰의 수사 능력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신효영 의원님. 비교적 관련자 진술도 다 확보가 됐고 소환도 됐고 신병이 확보된 그런 큰 건부터 착착 진행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키맨이었던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티 대표가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조각이 됐고 오늘 김건희 그 진술만 마지막으로 조각이 되면 이 부분은 작년 10월에 무혐의 됐던 것들에 대해서 기소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맞춰졌다라는 면에서 언론에 보도된 대로는 오늘 조사에서 상당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될 거라는 보도가 있고 예. 특히나 지금 한문혁 동부지검 부장검사가 이 금융범죄 수사의 최고의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명태균 의혹에 대한 그런 공천 비리 수사, 그다음에 검진법사 그리고 통일교 그러면서 나토 정상회담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목걸이 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할 것인데요. 네. 지금 상당 부분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내에 다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 시각에도
김건희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고요. 특검의 설명에 따르면 호칭도 피의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동의가 없기 때문에 영상 녹화는 하지 않고 있다라고도 설명이 있는데요. 김은영 위원님, 김건희 씨가 왜 영상 녹화에는 동의를 안 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게 수사기관은 재량으로 영상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영상을 녹화하는 이유는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실제로 피의자가 자신이 진술한 사안과 검찰 조서에서 만약에 다를 경우에 이를 증빙하기 위한 용으로 녹화를 하는 거지 예. 절대로 뭐 검찰 측이나 수사기관에 유리하게 해서 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은 피해자 김건희 씨에 대해서 지금 동의를 구했을 거고요.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이 조서를 동의하지 않았단 말은 다른 의미로 보면 앞으로 수사가 끝나고 나면 조서를 열람하게 돼 있습니다. 조서 열람을 굉장히 꼼꼼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읽힙니다. 김건희 여사가 아마 조사가 끝나고 나서 조사 열람 시간을 굉장히 많은 시간 할애해서 본인의 조서에가 굳이 영상을 녹화해서 진위 여부를 다툴 필요가 없을 만큼 조사를 하겠다, 꼼꼼히 검토를 하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방송 중에 혹여나 오후 6시에 뭐 조사 종료가 됐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더라도 조서 열람이 또 시간이 또 한참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나와서 귀가하는 장면을 보는 시각은 또 달리 계산을 또 예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지 35일 만에 김건희 씨를 직접 공개 소환 조사한 김건희 특검입니다. 이건 조금 더 한 발 더 앞서 나간 예상의 영역입니다만 오늘 조사 이후에 곧장 김건희 씨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구속 영장을 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 지금 구속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부를 동시에 구속을 해서 수사를 받게 한다, 재판을 받게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조금 달리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입장에서는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무적인 판단을 안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오늘 혐의 입증에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가 자백을 하거나 아니면 거부를 하더라도 본인들이 이제까지 확보한 어떤 진술과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성춘 의원님 어떻게 예.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사건의 중대성인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저는 가장 큰 결정적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례에서 봤듯이 구속영장 청구가 인용된 결정적 계기는 증거인멸의 염려였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혐의자들에 대한 압박, 회유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고 밖에 있을 경우 관련된 혐의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해줄 수 있다. 그건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김건희 여사는 훨씬 더 많은 기간 동안 증거인멸을 해왔습니다. 저는 김혜성 씨의 출국, 이기훈 부회장의 잠적 이거 다 증거인멸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미 구속영장 청구 조건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조사를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이 관련 혐의자들과 김건희 씨의 답변이 다른 것들을 이끌어낸다면은 충분히 김건희 씨가 밖에 있다면 이거 봐라. 이거는 밖에 있는 혐의자들과 입을 맞추거나 그 사람들에 대한 회유, 압박을 계속 시도할 수 있다라는 전 그 포인트 하나로 이번 주에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예. 조금 전에요. 저희 JTBC 법조팀이 취재한 내용이 속보로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는 사안이 됐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내일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빠르면 내일쯤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 유력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강조될 것으로 취재가 됐고요. 현재 김건희 씨가 주요 물증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조사 상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요 물증이 특검이 상당히 확보가 된 것들이 있는데 이를 제시해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게 지금 조사 상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JTBC 법조팀 취재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이 이르면 내일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요거 하나만 김은영 위원께 듣고 백다의 앵커에게 좀 넘겨보겠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구치소에서 버티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체포영장이 내일이 기한입니다. 그리고 특검의 오늘 브리핑 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내일 오전 중에 체포영장 재집행 예정이냐 했더니
특검에서 조만간에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답변했거든요. 내일 오전에 끌어낼 그런 행동도 보일 거라 보십니까? 저는 내일 집행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않을 합니다. 거다. 예.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예. 사실 김건희 특검이 굉장히 수사할 사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언론에 많은 브리핑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많은 물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지금 수사에 협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수사의 진척을 더 중요시 여기지 언론의 주목을 받는 걸 중요시 여기는 것 같지 않은 모습을 계속 보였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의 김건희 특검이 보이는 모습은 수사 진실 규명에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진술 거부권 행사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하기보다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 더 집중할 거라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계속 속보 자막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JTBC 법조팀이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김건희 씨를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팀이 이르면 내일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를 가장 주요한 근거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이르면 내일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라는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